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률 8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침도 하고 코 먹는 소리도 날 거고 하는데 그래도 빨리 하고 이제 9권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게 될 8권 같은 경우는 축제에 대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국가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축제에 대해서 이제 열리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해요. 네,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글씨가 작네요. 18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에 비해서 축제는 축제와 관련된 규칙들을 규정하는데 이제 서로 이견이 있다면 이제 조정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축제는 조정하기 쉬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정하기 쉬운 건 당연히 축제가 별로 개인의 이득과 관련이 없고 뭐 즐기자는 취지로 하니까 서로 입장 대립을 할 만한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하기 쉬운 문제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규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동 식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식량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 농업, 기술직, 경제, 거류민 관련 거류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들른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서 이제까지 플라톤이 축제에 대해 언급을 여러 차례 해요. 여러 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연이나 그 다음에 뭐 합창 가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합창 가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 위주로 많이 했었네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축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죠.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축제를 언제 할지, 얼마나 크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 다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나인이 얘기를 하는 게 축제를 얼마나 자주 개최할지 세세하게 다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얼마나 개최할지를 논하게 되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플라톤이 축제하고 제사를 약간 같은 의미로 쓴 느낌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축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제들이 날마다 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축제 횟수는 적어도 365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축제라기보다는 사제들이 하는 제사, 뭐 예배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기린다는 점, 축제도 신을 기리고 이제 제사도 신을 기리는데 이 신을 기린다는 공통점 때문에 제사와 축제를 같이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365회 이상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다 하나의 신에 대한 축제를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신에 대해서 기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신 예를 들면은 뭐 죽음의 신이라든 죽음의 신이 아니죠. 뭐 제우스, 뭐 하데스, 뭐 이런 존재들의 신의 특징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그 축제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계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각 달마다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적 특징 이런 것도 따라서 축제를 벌이게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경기예요. 축제 때 뭘 할 거냐 이랬을 때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축제에 대해서 했을 때 횟수 이제 365회 이상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신에 대해서 축제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377회 이런 식으로 77회 정도는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사죠. 제사에 대한 얘기고, 밑에 거는 이제 진짜 축제 느낌이 있습니다. 횟수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 때 뭘 할 것이냐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경기입니다. 경기. 기침이 나오죠. 예. 그래도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걸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해보고 싶고, 이 해설 작업하는데 좀 방법을 또 고안한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방법이 있어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이 법률 8권 정리한 거 저번 주에 정리했거든요. 저번 주에 정리했는데 존재와 시간을 잠깐 읽는다고 안 했어요. 감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파서 그냥 이것만 보고 끝냈다 보니까 빨리, 몸이 이러더라도 빨리 하고 다른 거 넘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하고 뭐 기침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경기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기가 뭐뭐 나오냐면 여기다 넣습니다. 경기를 하자. 그러고 경기가 뭐가 있냐면 전쟁놀이, 경주, 힘겨루기, 경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각각의 놀이들은 여기다 또 넣을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에 힘겨루기, 그다음에 경마. 네, 이렇게 일단 이건데, 이 축제 때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야 돼서 이런 경기를 할 때 이 경기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그 경기들이 좀 약간 실전지향이에요. 지향의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전쟁놀이도 그냥 나무는 무기 들고 막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두려울 정도,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놀이할 때 무구도 차고요. 그다음에 경주할 때도 중무장 달리기 있고 경무장 달리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구를 착용하지 않은 달리기는 안 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자들도 달리기 합니다. 시합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말 못했는데, 축제를 할 때 여자들이나 남자들 그런 성별에 따른 축제도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하고, 경마 같은 경우도 이제 크레테 지역이라고 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논하는 지역이 말 타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켜놓고 그래야 한다. 포상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경쟁심이 생겨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지향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전지향의 경기다 보니까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상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인명피해까지 일으키면서 축제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상자가 발생해도 축제에서 이런 경기들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기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용기를 갖는 사람과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걸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실전지향의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자가 나와도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겁쟁이인지 몰랐다가 뒤늦게 전투에서 겁쟁이인 걸 알아버리면은 얘로 인해서 뭔가 전력의 공백이라던가 뭐 전술적인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가려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걸러내야 한다. 그리고 걸러내서 그 사람이 미덕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도하든가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자가 생겨도 해야 한다는 약간 스파르타인들이었나?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뭐 정보를 찾진 않아요. 그냥 내용의 흐름만 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우리는 실제로 이런 실전 지향의 경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플라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국가의 행복,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개인의 만족,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개인의 편리함과 뭐 사치, 즐김 이런 걸 위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전쟁놀이나 경주, 힘겨루기, 경마에 열심히 하는 거를 좀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실전지향의 경기를 안 한다. 이렇게 실전지향의 경기를 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나 부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결과적으로 실전지향 경기했다가 다치면은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내놓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배층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뛰어나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지배층은 자기들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기게끔 할 이런 그 훌륭해지는 것을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덕에 대한 부분도 뛰어나게 못 만들려고 하고, 부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야 하고, 전투 능력을 길러주면은 저 사람들이 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억제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 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들을 못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경기를 하면서 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비하면은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축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것은 조정하기 쉽지만 다른 예민한 분야들이 있다. 그건 조정하기 어렵다. 조정하기 어려운 예민한 분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좀 줄을 좀 늘려볼게요. 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하는데, 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욕구는 절제하라 라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은데, 이게 뭐 노래나 합창가무나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욕구를 무절제하게 하는 거를 이제 좀 막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이제 자유로운 성관계를 바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억압받길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조정이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적 자유로움을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놓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성적 자유, 사랑에 대한 자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는데, 성적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은 질서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뭐 성적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뭐죠? 연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인해서 갈등이 막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에 대한 규제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예,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그 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종교적 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장치, 그 다음에 개인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 장치는 미덕과 관련된, 나의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성숙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 거고, 사회적 장치는 쟤 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닌다, 이런 평판과 관련된 부분이고, 종교적 장치는 그렇게 하면은 너 신한테 나중에 처벌받는다, 이런 세 가지 장치로 인해서 사람들은 성적 규제를 이제 어느 정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성적 방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또 언급이 되는 게 동물하고 비교를 해요. 동물 같은 경우, 동물의 경우를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때 이제 앞서 했던 얘기를 해요. 그 성행위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언제였냐면은 자손을 만들어야 할 때, 예, 이때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동물의 경우를 보면은 특정한 시기가 되면 그때 번식을 위해서만 성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번식을 위해서만 딱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절제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동물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인 이상 동물보다는 나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성행위는 번식을 위한 그때만 하고 대부분 절제하는 게 옳다라는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행위를 무절제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 규제를 따를까? 해보면은 안 따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 식사도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네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 따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따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동 식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공동 식사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여기선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보면은 이렇게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갑니다. 투트랙으로 가서 표면적, 사회적으로는 이제 성은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는 성은 뭐 은밀하게 안 들키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들키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래 하고 싶으면 안 들키게 해라. 근데 문제는 걸리면 너희는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 현대적인 관점하고 큰 차이가 없죠. 예, 성은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우리가,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성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뭐 걸리지 않으면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는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튼 예, 들키는 순간 이제 처벌을 받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범죄도, 예, 들키지 않으면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이.
걸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뭐가 뭐 의미가 있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플라톤은 성은 규제한다는 논리를 앞서 말한 것처럼, 예, 동물이 번식돼 하는데 동물만도 못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이제 성을 은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걸리면 처벌 당하니까 그냥 애초에 네가 하지 말던가, 할 거면은 안 걸리게 하든가, 약간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동 식사를 생각해 봅시다. 공동 식사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뭐 공동 식사에 관련해서 또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동 식사 말고 식량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토지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식량 분배는 좀 나중에 나오고, 좀 약간 우는 식량으로 띄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걸 다 다룹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 다 다루는데, 아무튼 볼게요. 일단 토지 관련된 규정인데, 예, 기본 사항은 이거예요. 남의 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예,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토지의 경계 관련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경계 관련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침범하면 안 되고, 당연히 침범하면 안 되죠. 이 경계 관련된 건 뭐냐면은 그 토지에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돌을 놓는데요. 토지 경계를 말하는 돌을. 근데 이 돌을 뭐 이쪽으로 올린다거나 뭐 내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통된 크기의 토지를 가져야 되니까. 예, 그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갖고 이렇게 변경해버리면 안 된다 이건고, 이제 토지를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뭐 밭을 갈거나 그러면서 남의 토지 조금씩 침범해 가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 뭐 남의 토지를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무나 이런 식물을 심었을 때 이 남의 토지에 그림자가 가게끔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작물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만큼 그 사람도 얻을 수 있게끔, 네, 그 공통된 환경에서 노력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 심을 때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수로를 만들 때 이제 논이든 밭이든 뭐 어느 공간이든 간에 물을 줘야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로는 이제 남의 토지를 거쳐서 하지 마라 이거죠. 예, 근데 좀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남의 땅 가로지르면서 수로를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수로 때문에 또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만약 이제 토지 외곽을 돌아서 뭐 한다든가, 예, 토지의 경계와 경계 사이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축 관련해서, 예, 가축을 남의 토지에서 방목하면 안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남의 토지에 방목하면 남의 토지 작살 나는 거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염소 키울 때 보면은 염소 풀어놓으면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작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염소 풀면은 그날로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안 된다 얘기하는 거고, 남의 숲에 불을 질러서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재산 피해니까. 예, 산불, 뭐 숲에 산불이라고 해야 되나? 방화하면 안 된다. 방화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재밌는 건 양봉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때 당시에 양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벌을 이제 북을 치면 쇠 그릇을 두드린다 그랬던 것 같은데, 쇠 그릇을 두드리면서 유인을 한대요. 벌이 그릇을 두드리면 유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유인하면 안 된다. 벌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농촌 감독관, 네, 이 사람들하고 그 대원들이 있었죠. 60명 정도 되는, 한 명당 12명씩 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런 농촌 감독관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재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식량 분배에 대한 얘기를 보겠는데요. 네, 식량의 경우는 이제 뭐든지 이 가상 국가는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상 국가도 이상적인 안만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클레이니아스나 메길로스가 이제 계속해서 아 저거 좀 아닌 것 같다.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간간히 표현을 해요. 간간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식량 분배는 이제 토지가 그 국가가 12그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2부문에 동일하게 동일한 양과 같은 품질 같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 보면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지은 이제 부모님이 지으시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뭐 배추라고 하더라도 뿌린 대로 다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니까 상급, 중급, 하급이 있잖아요. 뭐 마트에서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 품질이 모두 동일하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품질을 분류하고 있는 그 총체를 구하고 분류하고 그게 한 달 안에 뭐 다 할 수 있고 이전 수준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불가능한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동일한 품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시민에게 그 다음에 3분의 1은 하인에게 그 다음에 3분의 1은 외국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하인에게 줄 식량은 시민한테 가요. 그래서 시민이 하인한테 적당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키우는 가축들에게도 이제 식량을 배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이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니까 좀 약간 그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좀 증가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신뢰가 있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시민이 하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인이 딱 받아버리면 시민을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국가에서 다 모든 걸 받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3분의 1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 외국인은 지금 거류민인지 아니면은 그 외국 그 뭐죠? 외교관 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삽니다. 돈을 주고 사든가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이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시장 관련된 얘기 할 때 다시 나오게 되고요. 채집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이 채집 관련된 부분은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장 가능한 과일, 그다음에 저장 불가능한 과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장 가능한 과일은 뭐가 있냐면은 건포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시켜서 보관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저장 가능한 거라고 부르고 그래서 좀 더 그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장시켜가지고 오랫동안 식량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 저장 불가능한 과일은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좀 후합니다. 제가 봤을 땐 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하게 어떻게든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볼게요. 일단 보관이 그 가능한 경우에 이제 과일을 농산물을 이제 따서 먹게 되면은 이제 신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미리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을 돈으로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게 돈을 지불한다 이러면서 보관 가능한 경우에는 따서 먹으면 지불해야 되고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요. 어려운 경우라면은 이제 자기 거라면 자기 나무에서 난 열매라는 거죠. 뭐 감이든 뭐든 내 나무에서 난 거면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남의 과일, 남의 나무에서의 과일을 먹게 되면은 처벌을 받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노예의 경우는 자기 주인 것도 못 먹어요.
하인이죠. 하인은 자기 나무가 아니니까 못 먹는다 이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하인은 어떤 나무의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주면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이 주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배, 사과, 석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관이 안 되니까, 예, 또 보관이 안 되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배, 사과, 석류는 그 지천에 널린 과일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지천에 널린,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좀 그 허용을 해주는 것 같은데, 웃긴 거는 30세 미만의 사람은 따먹다가 잡히면 맞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닌 정도로 뭐 따기 한 대 때리는 정도, 뭐 두 대 때리는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좀 웃긴 것 같죠? 왜 이거는 굳이 때리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천에 널린 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지천에 널린 과일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이거를 이제 외국인도 먹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도 뭐 외국인이 먹고 싶은데 뭐 이거를 똑같이 우리 시민에게 적용하듯이 외국인한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외국인은 허용을 해줘요. 얘 어차피 잠깐 머문다 갈 거니까. 그래서 딱 자기 먹을 만큼만 그냥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 먹고 싶어? 그러면 한 개 먹어. 예. 그래서 1인분만 딱 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30세가 넘으면 30세가 넘었다 이렇게 가면은 먹을 수 있어요. 하나 집어 먹을 수 있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집어 딴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된대요. 예. 근데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뭐 관리가 되거나 할 때, 예, 이런 심사를 할 때, 얘는 예전에 혼자 먹고 싶다고 따먹었어. 어? 그러니까 얘는 미덕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관리 심사를 받을 때 그 불이익을 얻게 돼요. 예,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그 모르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웃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채집을 해서 똑같이 또 동일한 양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채집과 관련된 부분이 식량 분배하고 같이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질 않는 상황 같아요. 별개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관이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나무 건 먹어도 되고 남의 건 안 되고, 배 사과 석류 같은 경우는 뭐 먹다가 걸리면 맞고,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럼 먹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따서 팔 때 먹어라. 아니면 정확하게 딱 따가지고 분배할 때 먹어라. 이런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수확하기 전에 수확일이 안 맞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니까 약간 너무 이른 시기에 먹고 싶다고 먹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굳이 얘기를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식수 농업용수 관련입니다. 물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 토지에 식수가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면은 이제 진흙층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토지를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근데 내 토지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 불공정해지잖아요. 얘는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고, 예. 이건 좀 그건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또 이제 나눠 먹으라 그러거든요. 안 나오면 이웃한테 가서 구해라.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물 먹으려면 얘네 집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물 나오는 토지를 갖고 싶겠어요? 물이 안 나오는 토지를 갖고 싶겠어요? 제 생각에는 물 나오는 토지를 더 찾을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공정한 분배가 안 되는데, 예, 좀 가상 국가가 예, 그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웃한테 물을 구하고, 이웃이 물을 부족할 때는 나도 나눠줘야 된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래야 되겠죠. 나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어느 시기에는 여기가 잘 나오고 어느 시기에는 저기가 잘 나오고 이런 패턴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물을 파도 안 나온다면은 그거는 좀 그러지 않을까요?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보게 되면 이 식수가 안 나올 때 나누는 물의 양이 있대요. 이때 나눌 물의 양은 농촌 감독관이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먹는 양은 얼마나 할 것인지 정한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저수지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우물이나 이런 거 통해서 물 보관하면서 뭔가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수지 있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물이 오염이 쉬운 자원이잖아요. 물이라는 거에 뭐 뭘 타버리면은 물에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 좋은 뭔가 뭐 고기를 빠뜨려 놓는다던가 그러면은 물이 오염되잖아요. 그럼 먹지도 못하고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염시키면은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하고, 이 처벌과 별개로 이때 처벌과 별개로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요. 정화. 그러니까 물을 오염시켰는데 정화까지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려운 게, 물에 독을 풀었는데 독을 정화를 어떻게 시킬까요? 물을 계속 퍼서 땅에 버리고 그러면은 정화가 언젠가 되는 건가? 그러지 않나요? 정화를 시킬 기술이 그때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정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예, 이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해야 된대요. 정화를 시켜야 된다. 정화 기술 방법이 또 뭔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금의 솔직히 뭐 요즘의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뭔가 지식이나 이해가 없으니까, 뭐 그때 당시엔 있어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직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장인을 배정해야 된다. 장인 이제 뭐 농부가 쓸 도구, 아니면 건축할 때 쓸 도구, 이런 무기를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장인들이 필요한데, 이 장인을 이제 13개 집단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국가 관련된 규정은요, 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이게 막 토지 얘기했다가 식량 얘기했다가 뭐 채집 얘기했다가 뭐 장인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랬다가 다시 뭐 식수 얘기했다가 뭐 다른 얘기했다가 농업용수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설명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모았어요.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한 거라서 책하고는 일치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됐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3개 집단으로 이제 장인을 나눕니다. 장인이 뭐 한 30명 있거나 뭐 이렇게 있다면은 그런 것 같은데, 이 그 법률에서 그 인원수를 이제 정했었거든요. 인원수 몇백 명을 이제 이 국가에서 살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민 기술 연마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기술 연마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뭐 손재주인 거죠. 손재주인데 뭐 그릇 만들기,
뭐 바퀴 만들기 이런 거 못한다 이거예요. 뭐 그림 그리기, 뭐 연주하기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걸 못하는데 왜 못하냐면 미덕에 집중하는 게 시민의 그 업무인 거예요. 미덕을 갖는 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몇백 명을 넣자 그랬는데 이 몇백 명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몇백 명의 시민 외에 모든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국가는 시민 외에도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로 보여줘요. 왜냐면 시민 중에 하인이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식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하인은 주인집 과일을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하인은 그 가상 국가 내에서 가상 국가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통 뭐 평등하게 배분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인은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하인은 가상 국가 내에서 시민 가상 국가에서 이제 평등하게 다루는 존재가 아닌 사람들이 되는 거고 노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민 외에 다른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로 가게 되거든요. 이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인 이제 거류민들이 이제 장인이 된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장인 그러면은 외국에서 또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 가상 국가라는 게 되게 한계를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아테네인이 엄청나게 잘 가상 국가를 잘 짠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여기에는 불평등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장인은 뭘 못하고 뭐 거류민은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하인은 뭘 못하고 노예는 뭘 못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이상 국가를 짜기 위한 제시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전혀 이상적이지 못하고 한계만 있는 뭔가 불가능한 것만 계속 말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강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술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미덕을 쌓고 훌륭한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기술 연마를 안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장인들을 시민이 아닌 그 사람들 중에서 장인들을 13개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12지역이 있죠. 12지역마다 그 장인들을 이제 발령을 내는 거죠. 그쪽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숫자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장인 활동을 한다. 도구를 생산해 준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농촌에는 그 농부에게 유용한 장인들이 가게 되는데 농촌 감독관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장인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여기서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토지, 똑같은 토질 이런 것들을 받고 할 텐데 왜 그 필요한 장인이 다르게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토지랑 똑같은 토질에 똑같은 작물에 똑같은 걸 심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왜 특정 지역마다 필요한 장인이 달라지는가? 이 문제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놓이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다잖아요. 필요한 장인이 달라지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뭔가 토지를 나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과연 지금 가상국가 공통적으로 나누고 뭔가 불평등한 게 하나도 없고 이럴 수 있는 국가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증명들이 나온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기술자에게 뭐 품삯을 안 주거나 이제 주문 취소하는 경우에 이제 재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논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희한한 것 같긴 한데 뭐 재판에 간다고 하지만 그냥 관리한테 가서 아니 못 받았다 이거 받게 좀 해달라 그러면은 그 관리가 야 얘한테 얼마 줘야지 왜 너 안 줬어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재판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 아무튼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아까 얘기했던 시민은 기술 연마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요 비난을 합니다. 야 너가 시민이 돼가지고 기술을 배워? 네가 손재주를 배워? 이런 비난을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지 말라 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겸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니 시민들 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난 기술도 연마하고 미덕도 연마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공이 목수가 되면 안 돼요. 예, 금속공이 목수를 겸할 수 없다 얘기를 하게 되고 목수가 금속공을 감독하는 일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라 뭐 두 가지 한다고 하느냐 한 가지만 해라 얘기를 하는 거고 외국인이 이제 겸직을 하려고 하면요 이 외국인한테 벌을 줍니다. 그러면은 외국인한테 벌을 줘요. 그래서 너 겸직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겸직을 못하게 한다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 얘기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뭔가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다른 걸 한다. 그러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인데 그 회사에서도 책을 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틈새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 뭔가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된다면은 그 쉬는 시간에 쉬고 뭔가 또 이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미덕에 대한 연구를 또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은 제한적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근데 사실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동시에 한다?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휴식도 해야 돼요. 휴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뭐 하나에 내가 4시간을 쓴다. 하루에 4시간을 쓴다라고 한다면 8시간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8시간 하고 잠 뭐 8시간 잔다 그러면은 16시간 쓴 거고 그다음에 8시간 휴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4시간 뭔가 그 금속 일을 하고 4시간 목수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목수 일을 8시간 했을 때 생산력을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만 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저는 이게 좀 맞는 얘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요즘은 이제 뭐 투잡, 쓰리잡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투잡, 쓰리잡 이게 가능한 게 이런 게 가능한 게 뭔가 발전적으로 내 스킬을 기른다는 느낌보다는 스킬을 판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노동력을 판다. 그러니까 쉴 시간에 안 쉬고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투잡, 쓰리잡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갖게 하려면은 투잡, 쓰리잡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회사 업무에 전문성을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전문적인 그 훌륭한 존재가 되라 이런 얘기 하려고 겸직 못하게 한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제 관련된 부분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장은 시장 감독관이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제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못하게 하고 뭐 사기도 못 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품목
시장 품목을 이제 점검하고 감독하고 이제 팔라고 한 것만 팔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특정한 날에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외국인들은 3분의 1을 외국인들 3분의 1을 이제 받게 된다. 이제 식량을 받게 된다 했는데 거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특정한 날에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매달 1일 날 식품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일 이때는 액체류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액체류라고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액체류라고 한다면 뭐 술이 아닐까, 술이나 이런 게 아닐까, 포도주 막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일 매달 20일에는 가축, 그 다음에 도구, 그 다음에 뭐 가죽 제품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일날 다음 달 1일까지 먹을 식량을 사고 뭐 10일날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마실 액체를 사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사잖아요. 일본의 삶을 사게 되는데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시민이나 노예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생산한 3분의 1을 외국인에게 파는데 이 3분의 1을 외국인이 소비를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뭐 예를 들면 3분의 1이 뭐 100인분이다. 뭐 100인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러면은 근데 외국인이 50명 있다. 그러면은 50인분은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으면은 이 50인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게 좀 이게 매번 이게 맞을 수 있을까요? 예, 매번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과적으로 총 생산의 3분의 1을 외국인한테 할당을 하는 건데 외국인이 항상 그러면은 총 그 국가의 3분의 1이 외국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뭐 300명이 있는데 여기서 100명은 시민, 100명은 하인, 100명은 외국인 이렇게 돼야 재산 그 식량을 나눴을 때 공정한 식량 분배가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건 100명의 시민이 과연 100명의 하인을 뒀을까요? 아니겠죠. 한 뭐 적어도 그 주인의 수가 하인의 수보다 한 3분의 1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시민 하나가 3명의 하인 데려다닐 수도 있고 뭐 집이 크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더 많은 하인을 끌고 다닐 텐데 그럼 이것도 안 만들 것 같고 외국인이 뭐 암만 그래도 뭐 국가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뭐 50명까지만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3분의 1은 시민한테 주고 3분의 1은 하인한테 주고 3분의 1은 외국인한테 준다? 그러면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말이 안 맞는다. 계속해서 뭔가 의문이 든다 이거죠. 예. 아무튼 그렇고 외국인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외국인은 자기 노예한테는 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는데 또 노예가 있어. 그러면은 이 나라의 인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에게 필요한 제품과 도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구와 제품 이게 있는데 공동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공동시장. 이때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돈을 주고 받으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무료로 나눠준다 그런 거 허용 안 해준다 이거예요. 예. 무조건 서로 뭔가를 교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시장이 언제 열릴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관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반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반입. 어떤 물품이 필요할 때 내가 생산하는 식품이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다 이거요. 뭔가 어디서 들여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들여온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가상 국가의 시스템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좀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급자족의 경제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디선가 또 반입을 해와요. 외국에서 뭐 가져오는 느낌인데 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입을 해오는데 이때 반입이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다면은 뭐 옆집이나 뭐 장사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이런다면은 반입이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반입을 해와서 해왔는데 옆집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보면 이 피해가 뭐 30만 원을 피해 보는데 내가 반입해와서 얻는 이득이 뭐 90만 원 이상인 거예요. 예, 3배가 되면은 3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반입을 해도 된대요. 남이 피해를 입더라도. 근데 왜 허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옆집이 피해를 보는데 내가 이득을 얻으면은 해도 된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과 재산은 인정 안 해주고. 그럼 왜 반입을 해서 옆집을 피해를 주면서 3배 이득을 보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국가에 대한 그 관점을 제가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반입을 해올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반입을 해왔는데 옆집이 피해보는데 그 피해보다 내가 들여와서 얻는 이득이 3배 많으면은 가능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부분, 국가 통치와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반입과 관련된 뭔가 특수한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입해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들이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피해 금액에 따라 재판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뭐 한 사람을 위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재판관이 여럿을 두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는데 이제 관리가 또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은 이제 관리한테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에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리가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과 관련된 부분, 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초기 입법자는 대략적인 틀만 만들고 후대 입법자들이 세세한 것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는데요. 네,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수입품에 관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 이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입 금지 품목이랑 수입 가능 품목이 나오게 돼요. 하고 수입 가능, 수입 금지, 아니 수출 금지죠 수출. 둘 다였네요. 잘못 봤네요. 수출 금지, 수입 금지하고 수출 금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뭘 수입 못하냐면은 사치품, 사치품은 안 된다. 불필요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수출 금지하는 거는 나라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물품 이거는 안 된다. 이건 거죠.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화약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건 수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군사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군사 장비는 이제 그 우리가 검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걸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할 수 있게 한다면은 개인이 뭔가 무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제 주도하면서 철이 부족하면 내가 사올게, 국가로서 사올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사 장비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한다. 우리나라 검을 이제 외국에 판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병대장하고 그 다음에 장군이 군사 장비를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무역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채 관련된 얘기, 이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이러면은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사기를 쳐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법정 가격에 비해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비싸게 팔면은 사기친 거고, 비싸게 산 거는 호구당한 거죠. 호구당한 건데, 이 가상 국가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일정 한도 이상 재산을 늘릴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일정 한도 이상 재산을 줄일 수 없어요. 그냥 특정 한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루에 3만 원 이상 너 더 못 벌어, 이런 식으로 3만 원 이하로 돈 까먹는 거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도 이상으로 재산을 늘렸다면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또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한도 이상으로 줄어들게 한 그 거래를 취소시키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그 좀 경제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은 이게 뭐 유의미한지 어쩐지는 알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저는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재산도 늘릴 수도 없고 그럼 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뭐 깊게 생각하면 뭔가 유의미한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거류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거류민이라는 거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데, 뭐 2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2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용 거주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용 거주지에서 살게 되고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류민들은 대체로 앞서 말한 장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할 때, 예, 뭐 세금이나 뭐 세금을 뭔가 부여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대신 이제 점잖게, 네, 뭐 점잖게 살아야 한다, 뭐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이거죠. 사는데 뭐 규정이 딱히 없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수용하는 인원 수가, 거류민의 한도가 있지 않을까요? 예. 몇 명까지만 거류민을 난 받을 거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테네인이 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이게 국가의 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체류 기간이 20년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가지고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체류 기간 동안에 이제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웠다면은 이제 나 그래도 공을 세웠으니까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 아니면은 나 계속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받아준다, 관리들이 받아준다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허용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류민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거류민도 살다 보면 20년 동안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살 거고 자녀가 있을 텐데, 이 자녀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세 이후부터 20년간 살 수 있다. 그래서 35살이 되면은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근데 더 체류하려고 한다면은,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을 세워서 이제 관리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너는 좀 살아도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거류민이 이제 국가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네, 국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 네, 체류 기간이 이제 20년이 다 차서 떠나야 되는 상황에는 자기가 가졌던 재산 다 들고 가는데, 이제 자기가 등록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소시킨 다음에 떠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다양한 얘기를 해요. 예, 뭐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를 생각할 때 어떤 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다양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법률이란 책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이제 다 대체로 좀 약간 흔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다시 보면 축제 횟수 그다음에 축제 때 뭐 할 거냐 횟수는 뭐 365회 이상 제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에 대한 그 축제를 하고 경기는 전쟁을 대비한 경기를 하고 성과 사랑에 대해서는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방종을 할 것 같으니까 동물처럼 번식할 때만 하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가 원하면 해 하는데 대신 걸리면 처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국가 관련해서 이제 토지나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데 남의 토지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제 뭔가 함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받고 식량 분배는 공동적으로 하고 채집 같은 경우에 좀 이른 시기에 수확기가 아닌 시기에 그냥 나무에서 따먹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벌이 있다. 그리고 식수와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예, 적당히 나누고 토지에 물이 안 나오면 나눠 먹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기술 관련해서는 시민은 미덕을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장인들은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고 있죠. 13개 집단으로 나눠서 품삯을 못 받거나 주문 취소 당하거나 했을 때 재판을 받게 되고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 국가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 관련한 것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의 도구 구매를 위한 또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네요. 공동 시장이 있는 것 같고 이 공동 시장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거래가 가능한 것 같고 외국인 전용 시장은 외국인만 가능하고 그래서 특정 날에 식품, 특정 날에 술, 특정 날에 가축 도구, 이제 가죽 제품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 이게 나오고 반입은 허용을 하는데 남의 집이 피해 보면 못하고 남의 집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면은 인정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채는 전에도 나왔다시피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거 우리가 안 도와줘 이 얘기인 거고 특정 한도 이상의 재산을 늘리거나 특정 한도 이상으로 이제 재산이 줄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살 수 있고 전용 거주지 있고 기술자만 받아준다. 그래서 세금도 없고 점잖게 살면 되고 이제 체류 기간은 20년이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떠나야 되고 공을 세웠다면 더 살 수도 있다. 거류민의 자녀는 15세부터 20년간 살 수 있는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도.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면은 떠나야 하고 더 살고 싶으면 공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8권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법률이 철학책인가 했을 때 철학책인 느낌은 잘 없어요. 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8권 내용이 이렇게 됐고 최대한 빠르게 9권 내용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